반갑습니다. 급하게 달려왔어요. 겨우 시간을 맞췄네요. 도로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게 왔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저녁 강의만 이렇게 다니고 있다가 청주에는 지금 오전 강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를 지금 온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청주를 온 게. 그래서 이제 오전 강의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창원도, 창원, 다음 순천 뭐 여러 곳을 다니고 있는데 청주는 정말 오래간만에 와서 감회가 새로워요. 청주를 오게 되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청주를 왔던 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때 아직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 그 뭐죠? 도로 지금 뭐야 나무가 많은 도로 뭐죠 그게? 가로수길. 가로수길. 가로수길 그 응산 그죠? 울창했던 그 어떤 숲을 통과하는 느낌, 그 느낌으로 제가 처음에 청주를 강의를 왔을 때 그곳을 먼저 갔었어요. 옛 기억을 올려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강의를 왔을 때는 어디 갔냐면 김탁구인가? 네. 김탁구 촬영지라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더니 아니 뭐 언덕배기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TV를 안 봐서니까. 그랬던 기억들도 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청주에 이제 파트너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뒤에 이제 청주 파트너가 생겼고 이제 전국에서도 이제 파트너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가량의 시계가 저쪽에 있습니까? 1시간 동안 제가 가지고 왔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아직까지 아미를 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할지 말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오신 분 혹시 계실까요?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아니면 네, 알아보러 계시구나. 수준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아보러 오신 분에게도 또 진행하고 계신 분에게도 이야기를 좀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를 아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저를 아시는 분? 네. 항상 이제 어디 강의장에 가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를 아시는 분.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저를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요. 이게 제일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모르시는 분이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저를 아시는 분이 3분의 2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미생물 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 이제 미생물을 다 알잖아요. 제가 석사 과정에서는 바이러스 연구실에 있었고요. 박사 과정에는 이제 생화학 연구실에 있었어요. 분자생물학 생화학 연구실에. 그러면서 이제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으로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학위를 마치고 그곳에서 이제 교수로서 자리를 잡아서 토큰을 많이 내서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업적을 많이 쌓아가지고 50대 후반에는 노벨 생리학상을 받고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국적을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미국 국적으로 바꾸고 이런 계획도 세웠었죠. 그리고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에서는 프랑스나 독일에 가서 생태 도시 속에서 내 생을 마감하는 것. 그래서 인생 플랜 자체는 한 75세, 한 80세 정도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학길이 좌절되면서 그냥 물겁춤처럼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박사과정 2학년 때 이제 친구의 권유로 이제 부자는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중산층 이상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때 그 시절에는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고시밖에 없었거든요. 시골 청년이. 그래서 고시에 뒤늦게 이제 뛰어들었는데 2차 시험은 안 되는 거예요. 1차는 불가네. 그래서 4년 정도 하다가 그만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아메리카 왔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한 사람이 계속 오면 좋잖아요. 사람이 밖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고시 공부했던 친구가 권유했던 아메이를 거부 하다가 거의 한 6개월 정도 만에 알아보기로 마음을 잡고 알아보기 시작한 다음에
제가 한 3개월 정도 알아보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걸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착했죠.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27년 전이에요.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반대에 와이프의 너무 심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한 1년 반 정도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거꾸로죠. 보통 여성분들이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죠? 남편분이 반대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제가 시작해가지고 와이프도 반대하는 케이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다음 파운드에서 일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부 사업을 이제 나중에는 같이 했는데 둘 다 이제 전업이 아니라 직장을 가진 상태에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이아몬드 된 2년차 다이아몬드 때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던 것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고 제 와이프는 그 다음 1년 정도를 더 하다가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전업으로도 가능하고 부업으로도 가능한 게 이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제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요. 딱 하나 내세울 게 하나 있다면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한국 아메이에서 뉴트라이트 아카데미라는 교육과정을 제가 지금도 이제 또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1회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때 당시 비슷하게 시작했던 게 그 요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 뭐죠? 뭐죠? 요리 명장. 요리 명장. 요리 명장은 엄청나게 뜨기 시작했는데 뉴트라이트는 강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 그냥 진행하다가 그냥 들어가 버렸죠. 하지만 부동의 영원한 1등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시험지가 한국 아메이 전체 돌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거의 이제 보통 학부, 석사, 이제 영업부에서 교육부에서 했던 분들이 시험지를 매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거의 이제 반 주관식이니까 그래서 교수님의 답안지를 석사들이 매겨서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박세준 사장님의 계획까지도 제 답안지가 전달되어서 정말 뉴트라이트 강의를 수준 높여서 해야 된다. 이 정도로 MA, ABO들이 엄청나게 실력이 향상되어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뷰티 앤 헬스, 헬스 앤 뷰티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수준이 너무 높아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뉴트라이트 아카데미가 그렇게 필요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제 소개는 이게 아마 가장 제가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이아몬드 됐다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제가 아는 아메이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늘어지게 얘기했던 것은 제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긴장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그냥 썰로 좀 풀어봤습니다. 아메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본 아메이 비전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평생 자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평생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평생 여행 가는 거고 그다음에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저를 갖다 열광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지금도 식지 않은 채 열정이 식지 않은 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7년 동안. 그런데 한번 봐야 되죠. 그러면 정말 아메이가 자립이 가능하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전을 이야기했는데 비전이 좋은 뭐예요? 내가 평생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메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평생 자립 가능한가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되죠. 지금은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이라고 뭐 데스크빌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항상 호황인가요? 경제가 죽었나요? 잘 모르시죠? 대통령 선거 때 되면 알 수 있어요. 죽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계속해요. 그래서 항상 대통령이 되게 되면 경제를 살리겠다고 들어와서 경제를 죽이는가 봐요. 그 다음 대통령은 다시 또 죽은 경제를 또 살리겠다고 그러고 또 죽여버리고 뭐 그러는가 봐요. 항상 경제는 어떤가요? 기술 격차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 기술 때문에 결국에는 실업자들이 양산되는 거고 불황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을 제외하고서는 선진국 예를 들어가서는 항상 경제는 불황이에요. 장기 불황인 거죠.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본사에서 준 자료거든요. 기업 평균 수명이 15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업 평균 수명이. 그런데 기업 평균 수명이 15년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죠? 평생 직장은 이미 다 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직업을 계속
직업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직장은 계속 바꿔야 되는 거고, 미국 논문에 따르면 27년 전에 제가 이제 실업자들을 훈련시킨 경험도 있거든요. 실업자들에게 교육됐던 그때 당시 뭘 했느냐, 앞으로 평생 직장 개념은 사라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논문을 보게 되면 7번 정도는 직장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직종을 바꾸는 것도 한 3번 정도 해야 됩니다. 직종을 바꾸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공부가 제공된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평생 교육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그리고 뭐 세 번째 보면 AI에게 빼앗기는 일자리가, 새로 생긴 일자리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파란색 계열로. 근데 사라지는 일자리가 빨간색 계열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은 거죠. 근데 새로운 일자리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직장을, 돈을 잘 벌고 있는 중이죠.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2017년도에 선진국이 되어서 지금까지 수입이 계속 상승 국면에 있다가 2020년도 무렵에는 코로나 시점 무렵에 3만 5천 불까지 1인당 GDP가 올라갔어요. 3인 가족 기준이라면, 3사람 기준이라면 부부가 번 소득이, 평균 소득이 1억 5천이에요. 제가 처음 아메리카 사귀었을 때 1만 불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부부가 합선해서 번 소득이 4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죠. 물가가 그만큼 올랐기도 했지만 사실은 446, 4배 정도가 수입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얼마든지 내 주변에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또 지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주위에 도처에 있다 보니까 위험한 걸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언젠가 어느 순간에 이 수입이 딱 끊어지는 순간 큰일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옛날에 100만 원 벌어가지고 50만 원을 저축하던 시대는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500만 원 벌어서 400만 원을 써버리는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입원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굉장히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큰 문제는 바로 이거죠. 지금 타임지에 보게 되면, 타임지에 2015년도 3월 달에 나온 표준 모델이거든요. This baby could live to be 142 years old.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2015년 태어난 이 애는 142세까지 살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부터 두 사람이 논쟁이 붙었는데, 인류학자 중심에서의 생물학자, 하나는 생물학자 중심에서의 생물학자가, 두 사람이 논쟁 붙어가지고 언제까지 수명이 될 거냐 논쟁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한 사람은 154, 한 사람은 144 해서 140세까지는 살 수 있다. 요 기준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측 모델이 돌아가죠. 그러면서 지금 미래학자, 유전학자, 분자생물학자들이 모두 다 밥만 먹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별 큰 문제가 없으면 120세까지는 살 수 있다는 거죠. 언제? 가까운 미래. 미래학자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니까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죠. 5년밖에 안 남았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120세를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죠? 지금 현재 단계에서 85세 정도가 평균 기대 수명인데, 퇴직 나이가 한 50세야. 근로희망은 73세고 무소득 기간이 34세야. 근데 앞으로는 평균 기대 수명이 120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근로희망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냐면 80세까지는 이제는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나머지 40년간이 무소득 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내 삶의 질만 계속 높여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점에서 뭔가 일자리가 부족할 때는 윗 방향 있죠. 윗 방향으로 직장인, 자영업, 유튜버나 플랫폼 종사자나 나이가 젊었을 때는 이걸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아질 때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랫 방향으로 무조건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양한 직업 선택지도 있어야 되지만 투자 선택지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직장에서 돈을 벌지만 주식에 투자하든지 부동산을 투자하든지 계획 투자를 하든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보게 되게 되면 400만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이 필요한데 200만 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 그렇죠? 사적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2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200만 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걸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죠. 제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퇴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세요? 가스레인지를 3단으로 1단으로 줄여버리고 불을 꺼버리시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얼마를 아낀다고. 왜 그러냐면 퇴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조사는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퇴임한 줄 모르는 모양이야, 경조사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을 줄이는 모습을 봤는데 그 줄이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을 한계가 있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 라이프스타일을 줄이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죽기보다 더 힘든 게 라이프스타일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메이가 평생 이제 자립이 되지 않는데 아메이가 뭐죠? 지속 가능한 파이프라인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으면 자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넘어서서 자립하려고 아메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 보상으로서 중간중간에도 돈을 주지만 연말에도 보너스를 주기 때문에 부자까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행도 보내주는 거고 이 모든 것이 상속이 된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자립이죠. 자립.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고 부자까지 될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상속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메이 열광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아메이를 몰랐을 때는 도망다니는 거죠. 피하는 거죠. 아메이를. 하지만 아메이는 공개된 비밀이잖아요. 공개된 비밀인데 비밀을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쳐다봤더니 아메이는 이렇게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를 그냥 변에다가 식사한 지 오래되셨죠, 그죠? 똥에다가 묻혀놨어. 근데 그걸 보게 되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변에다가 묻혀놨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게 기회야 하고 그걸 씻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씻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그런 영화의 종류들을 제가 좋아해서 본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에요. 감옥이라는 직장이라는 것이 감옥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감옥에서 그렇게 20년간을 고민하다가 탈출 계획을 세우고 탈출하는데 비 오는 날 천둥번개가 치는데 하수건이나 똥통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 속에 나와서 오물을 뒤집어 썼죠. 뒤집어 쓴 채로 나와가지고는 그때 공교롭게도 비가 내려서 하늘을 두 팔 벌려서 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쇼생크 감옥에서의 탈출이거든요. 그래서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죠, 원래 하려고 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아메이는 몰라서도 있지만 아메이가 알고도 오물을 손을 만지기 싫은 거잖아요. 씻어버리면 되는 건데 손에 냄새 나는 거는 조금 있다가 한 달 정도면 지나면 냄새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 다이아몬드를 가질 수 있는 건데도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든지 아니면 알고도 행동하기가 싫어하는 거죠. 근데 원래 어쩔 수 없는 거죠. 로버트 키요사키 사사분면에서 이 S 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훈련을 통해서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본 아메이는 평생 자립 가능하고 평생 부자 될 수 있고 여행 갈 수 있고 상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조건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알리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또 아메이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회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수익 구조, 그 다음에 체계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OM이나 FOM이나 동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 다른 종류도 현실이라든지 다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수익 구조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수익 구조의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시는 분들 계시다 그러고 하니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사적인 측면이죠, 그죠? 아메이는 어떤 회사인가? 역사, 철학, 직접 생산, 기술력, 100% 만족 보장제도. 그래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66년 됐는데 지금 S&P 500기업의 S&P에서 들어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니까 15년 정도밖에 기업의 평균 수명이 되지 않는데, 근데 66년간을 진행해 왔죠.
근데 그 66년간을 진행해 왔는데 66년 동안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기업 이념 자체가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그 취지를 가지고 66년 동안 진행해 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기업 이념이 틀린 거라면 66년이라는 장기적인 세월을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66년간을 이 그림에 보시면은 리치와 제이가 59년도에 창업을 했단 말이죠. 자, 한 회사가 생존하는 확률도 15년밖에 되지 않는데 두 사람이 동업을 해가지고 66년간을 끌어온다. 지금은 2세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3세대로 넘겨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많이 시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넘겨주는 것은 그에 관련된 깊은 회사에 대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깊어지면 뭐라 그러냐면 사유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백제에서 가장 귀족 예술의 극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숙이고, 그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면 사유거든요. 그 사유 비슷한 것이 서양에도 있는데 로댕도 있잖아요. 로댕. 로댕이 뭘까요? 내 팬티 누가 벗었어? 로댕. 근데 그 사유가 생각 사자 말미암을 유지하거든요. 계속 생각을 말미암는 거죠.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종이 면벽자석이죠. 벽을 쳐다보고 난 다음에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깊어지게 되게 되면, 사유가 깊어지게 되게 되면 철학적인 바탕에 올라가는 거죠. 인간은 어디에서 왔어?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산다는 게 뭘까? 행복은 뭘까?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이런 철학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66년간을 동업에서 그 다음에 2세대에서 3세대까지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이념 자체는 사람들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념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창업 이념에 나와 있어요. 자유, 돈으로부터 그 다음에 시간으로부터 자유스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려고 하게 되면 연금형 소득이 된다는 거죠. 자산 형태가 되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을 혼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같이 누릴까요? 가족끼리.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희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사람이 죽는 거 아니거든요. 희망이 사라지는 절망 속에서 죽는 거거든요. 바쁘들이 죽는 모습 안 봤습니까? 돈이 없어서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몇 주씩의 돈이 있는 상태에서도 절망이 일어나게 되면, 저 깊숙한 곳에 심연에서 절망이라는 것이 올라오게 되게 되면 사람은 생존을 버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희망이라는 것은 절망을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아메이가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에 걸맞는 보상을 주겠다는 거죠. 이것은 돈으로도 보상, 여행으로도 보상도 있지만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예우해주겠다는 인정에 대한 보상인 거죠. 자, 그럼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 바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가지 가치라는 거죠. 하나는 위아래가 없다는 거죠.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거죠. 다단계처럼, 그죠? 어떤 격식을 따지고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수평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파트너십이라는 거죠. 회사와 우리하고도 파트너십이고 아메이하는 사람들끼리도 파트너십이 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하니까 파트너십이 되려고 하니까 개인 가치가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개인 가치 존중. 제가 27년 동안 이 가치를 그대로 실현해 왔거든요.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책임감, 그리고 부업하시는 분에게도 책임감, 그 다음 사업하시는 분에게도 책임감, 그리고 정직과 신뢰가 되죠. 회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ABO들에게, 아미하는 사람들에게 책임감과 그 다음 정직과 신뢰로서 해야 되는데, 회사는 지금까지 어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7년간 진행해 보니까 사람들은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이걸 어기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기는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나중에는 그 빛을 잃어가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제가 본 27년간의 아메이는 채거름이에요. 채거름. 채를 걸러가지고 계속 흔들어대니까 나중에 선한 사람만 살아남더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청주 모습 보니까 여러분들 모두 선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메이를 하시기만 한다면 무조건 이 철학적인 바탕에서 진행하실 것 같고, 그런 데는 모두 다 성장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66년 동안 세계 1등 기업이죠. 그리고 100여 개의 지원이 국가에 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0여 개 지역 국가에 나가 있으니까 글로벌 네트워크망이 형성되게 되죠. 제품 공급망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품 생산망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자세하게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이에요. 제품을 만드는데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는 거죠. 그냥 허접한 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싸게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 윤택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야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연구와 끊임없는 특허를 진행합니다. 75개 연구동이 있는 거고요. 750개, 700개 정도의 제품을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데 750개의 특허가 있다는 것은 제품 하나하나마다 특허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명품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800여 명의 혁신과학자들이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14명의 혁신과학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조언을 받습니다. 14명의 어드바이스가 존재를 해요. 과학자문위원회를 또 둔다는 세계 석학들을 데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는데 놀라운 사실은 800명의 연구 분야가 있는데 연구하는 분야에 연구 필드가 100개 정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조그맣게 적어놓은 것이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른편에다가 한글로 정리를 했습니다. 생명과학 이해되죠? 과학 이해됩니다. 환경 제품이니까 환경도 이해돼요. 이 연구분들이 과학기술 심리학이 왜 들어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이 있는 거죠. 수학자도 들어있고요. 이렇습니다. 미술 응용예술들도 있고 경제도 들어있지만 인문학자들도 있습니다. 철학자도 들어있고. 아니 제품 만드는데 왜 철학자가 왜 들어있고 인문학자들이 왜 들어있습니까? 심리학자들도 집단 행동 심리학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발달 심리학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너무 웃긴 회사예요. 저도 제 후배들 그 다음에 제 제자들 연구원으로 많이 가 있지만 없습니다. 연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화학, 공학, 생명과학 이 정도만 되는 거거든요. 단지 법률 자문적으로 구하는 거. 그거는 회사에서 법조팀이 있으니까 끝나는 건데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정수기를 만들어냈는데 정수기가 이 싱크대 쪽에 설치되잖아요. 그럼 싱크대에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주부와 애들이거든. 그럼 이 물이 닿는 곳이기 때문에 요거는 감전 위험이 있는 거예요. 주부나 애들이 위험하잖아요.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하냐?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슨 충전 기술을 개발하라 하고 지시를 내려가지고 만든 게 무슨 충전 기술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과학자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를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제 자신은 확신이 없잖아요. 제가 뭔가를 갖다 성공했다면 다행인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멘을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저에게는 큰 버팀목이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를 철저하게 제가 조사를 해봤죠. 경찰 조사하듯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치 뒤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까지 도달한 거고요. 그리고 그럼 기술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기술력은 아무리 마인드, 그 다음 철학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 거야. 우리는 예를 들면 최고급 제품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정리를 했죠. 세계 연구력이 2등, 4등, 8등, 13등이 돼요. 공산품을 만드는 전체 회사를 기준해서 이렇게 세계 1등 연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천에는 뭐가 있느냐? 광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쓰는 ABO들에게 제품을 쓰는 아메이 회원들에게 광고를 부탁을 하고 광고비를 어디다가 기술 개발하는데 지불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친환경 제품 왜 만들어지느냐? 그냥 제품 고급스러운 제품 만들면 되잖아요. 하지만 아메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건강이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이 Life Cycle Assessment, 영어로 LCA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확대해서 보여주면 좋은데 이게 지금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제일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눈앞 이윤에 집착에 앞서서 미래를 본다. 아메이가 자연 친화 경영을 하는데
회장 직속에 환경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회장 직속 기관으로 환경위원회. 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만약에 환경부가 되어 있다면 경제 논리를 앞서겠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총리급으로 두지 않아요. 부총리급으로도 두지 않아요. 환경을 저 밑에 둬버리죠. 경제 논리에 항상 뒤치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경제 논리보다는 환경 논리가 더 윗선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 전생애죠. 전생애는 뭐냐? 오른쪽에 있죠, 그렇죠? 원료 선택에서 폐기할 때까지 환경 영향 평가. 이때 어세스먼트는 environment assessment예요. 환경 영향 평가예요. 이 제품이 이 중간 단계에 보시게 되면 제조, 가공, 수송, 유통, 사용, 재활용, 최종 폐기에 이를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제품이 죽을 때까지 이때까지 제품에도 독이 들어있으면 안 돼. 우리 인간에 해를 끼치면 안 돼. 그리고 자연에 있는 동물과 식물에도 해를 끼치면 안 돼. 그리고 자연 환경, 물, 땅, 하늘 해를 끼치면 안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친환경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제품에 독이 있냐 없냐만 따지거든. 근데 이렇게 따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 아메이는 이렇게 LC 기준에서 생산 활동을 통제한다. 왜냐하면 회장 직속에 환경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에 엄청난 부를 안기다 두는 아이템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 위원회가 설정한 LCA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 그래서 아메이 모토가 뭐예요? 사람과 환경에서 동식물, 자연환경에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안 좋은 것은 만들지도 판매하지도 않겠다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기준입니다. 이 기사가 94년도 매경 기사예요. 94년도 매경 기사.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메이는 혁신이잖아요. 에디슨 어워즈라는 상이 있습니다. 에디슨 상이 있습니다. 에디슨 아시죠? 그렇죠? 토마스 에디슨. 혁신가의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87년도에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제정을 한 것인데 혁신과 창조 성과로 산업과 세계에 영향을 준 탁월한 혁신가를 뽑아서 한 명 내지 두 명을 뽑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이에 오른쪽에 아래에서 둘째 칸에 2번과 3번이 아메이 창업자 리치와 제이예요. 에디슨 마케팅상. 그래서 에디슨 마케팅상을 누가 받았냐면 이분들은 다 아시죠, 그죠? 젠슨왕, 엔비디아 올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10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받았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스티브 잡스가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리치와 제이가 93년도에 받았거든요. 근데 왜 받았냐? 너무 재미나요. 아메이 설립을 했고 직접 판매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이더라. 직접 판매 시장을 세계적으로 확장까지 했더라. 세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수백만 명에게 자립적 사업 기회 제공하고 영향력도 경제적인 영향력을 형성했더라.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사회와 산업에 미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건 혁신가가 맞다 해서 준 게 94년도에. 그래서 이런 혁신가들의 이런 철학으로 만든 제품들이 700가지 제품이 있는 거죠. 전 세계 모두 1등 브랜드,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리, 그 다음 퍼스널 케어, 퍼스널 유저를 하지 않고 건강 중심으로 만들고 친환경 중심으로 안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퍼스널 유저를 하지 않고 퍼스널 케어라고 그러고 홈 유저를 하지 않고 홈 케어라고 합니다. 항상 케어라는 말을 써요. 널스라는 말이죠. 보호한다는 말이거든요. 700가지 이렇게 제품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소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다라고 광고를 대행하면서 우리가 수입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립도 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직거래 유통에서 수입 원천이 있고 유통마진 35%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쪽에 보게 되면 제조사에서 250원, 그 다음에 광고에서 200원에서 450원짜리 제품이 나오는데 아메이는 광고를 하지 않고 친환경 고품질 제품을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런 것이 700원에 공급이 되는데 위쪽에서는 중간에 있는 유통 경로상에서 200원을 가져가죠. 250원을 가져가죠. 35% 유통 경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아메이에서는 450원에 만들어서 700원에 공급을 하잖아요. 그럼 250원이 중간에 있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35%가 그대로 적립을 해놨다가 누구에게 주느냐? 광고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제품을 쓰겠죠. 자, 파는 회사는 누군가요? 직접 판매 회사는 아메이. 우리가 직접 판매를 아메이가 할 수 있도록 소개, 연결, 공유하는 거죠. 이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광고를 냈더니 쓰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그럼 유통이 자연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광고하는 노력에 대비해서 35% 기금을 가지고 돈을 주겠다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에 기금이 모인 것이 4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한 달에 만 원 들어올 거고요. 누군가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그죠? 그 이상도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유통 마진이라는 겁니다. 35%가. 그래서 35%를 돌려주는데 중요한 거는 뭐죠? 저는 이제 그 서부 활극을 옛날에 좋아했었어요. 그 서부 활극 보게 되면 항상 하는 내용이 레파토리가 그냥 5인조 강도, 6인조 강도가 은행을 털어요. 합심이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턴다는 것은 공동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동 생산에서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다 죽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산도 좋지만 분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보수 정치이 되는 거고요.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진보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정치하고도 연관이 되어 들어가는 거죠, 원래가. 그래서 항상 생산도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분배가 쭉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윈윈 구조냐. 제가 처음에 아미를 처음 입문했을 때 제 위에 있는 스폰서 결리라고 그래요. 그분들에게 수익 구조에 대해 물어보니까 그런 거 알지 말고 그냥 아메에서 그냥 준다는 거죠. 그냥 받기만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수익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세상에 돈을 버는데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버는지 이게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지를 알아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는 수익 구조를 이해도 못한 채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모습은 저게 진짜 헬핑 피플이 맞나 아니면 유인하는 거 끌어당기는 거 헷갈리게 죽겠어요. 저는 그걸 잘 못해. 왜냐면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INTJ 그래서 파는 거예요. 결국 파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파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가 통영사는 친구가 있는데 대학교 동기인데 제가 아미 한다고 들어갔더니 얘기를 했더니 설명하려고 했더니 하지 마라. 네가 판단했으면 되는 거지. 사인할게. 끝났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겠죠. 네가 파고 파으면 끝났지 뭘 또 내까지 알아야 되냐 그냥 천천히 이야기해줘 이렇게 해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자, 21%의 노동소득과 14%의 자산소득 두 개로 나누어져요. 35%가. 이게 왜 그런 거냐? 로버트 키요사키의 현금 흐름 4부면에서 직장 자영업자들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노동소득이잖아요. 근데 사업가나 투자자들은 많은 거죠? 자산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사업가 B 쪽에 속하는 거야. B에 속한다는 것은 100억 들여서 만들든지 시스템을 기업이죠. 그럼 20억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사든지. 근데 세 번째는 그냥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있는 거 그냥 활용해라. 이게 아메이거든요. 근데 1번과 2번 있는 사람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 자체는 자산 소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메이 같은 우리 같은 이런 것은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인과 자영업의 마인드로서 B쪽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21%까지는 노동소득을 진행하면서 자산화를 시킨 다음에 자산소득을 만드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까지는 자산소득인 거죠. 그리고 노동소득인 거죠. 그래서 둘 다를 겸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업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부업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것보다 어느 직장 가가지고 부업으로 천천히 살살하게 되면 바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부업하는 것과 부업이라는 것은 시간을 하루 100% 투자 못한다는 개념이죠. 하루 2-3시간 정도, 3-4시간 정도, 5-6시간 정도를 부업한다는 개념이지 부업을 하더라도 전업을 하더라도 정말 충실하게 몰입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21%는 노동소득에서 여기서 경험을 쌓아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자산소득이 만들어지는 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규칙을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배분규칙은 PV하고 BV가 있죠. 자 볼게요.
제품 하나 프로틴인데요. 가격은 47,000원이에요. 47,000원인데 포인트가 PV 포인트, BV 포인트 두 개예요. 카탈로그 보면. 그래서 PV 포인트는 이 점수를 모아서 왼쪽에 20이 되게 되면 3%를 줄게요 하는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노력 친질, 노력에 대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BV라는 포인트는 이 노력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주는 포인트예요. 돈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면서 노력은 똑같다 하더라도 금액은 두 배 올랐으면 두 배 올라가야 되는 거죠. 물가가. 그래서 물가 연동해서 주는 건데 지금 78% 올랐기 때문에 여기다가 1.78 곱해야 돼요.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23,990원에다가 1.78 BV치를 곱하게 되면 42,700이라는 BV치가 나와요. 이 BV치에다가 10% 부가세가 들어있으니까 1.1을 곱하게 되게 되면 가격치인 47,000원의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이런 핵심 제품이라고 그러죠. 코어 제품이라고 그래요. 이 제품들은 모두 다가 100% 포인트예요. 점수예요. 이게 PV하고 BV로 나누어져서 그런 거지 100%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일부터 31일까지 10만 PV 정도를 모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더니 빵 퍼센트야. 그런데 아미에서는 한 달 정도 포인트를 모은다. 그리고 개인 포인트는 의미가 없다. 한 달 동안 자기 쓴 것이 아니라 3명을 알렸고 그 다음 2명씩 알렸다면 모두 10명이 되네. 10명의 그룹 포인트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홍길동의 포인트는 개인 포인트는 10이지만 그룹 포인트가 100이다. 자, 의미를 둔 것은 그룹 포인트예요. 그러면 돈으로 홍길동이는 돈을 얼마나 돌려주느냐? 100에 대한 그룹 포인트를 계산한 다음에 그 아래쪽에 9명 있죠? 90이죠, 그죠? 이 90에 대한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해서 전체 그룹은 100의 6%니까 10만 6천 원이에요. 자, 하위 그룹에서는 9명이니까 90의 6%니까 9만 6천 원이죠. 홍길동 수입은 전체 그룹에 대한 보너스에다가 빼기 아래쪽에 보너스를 뺀 거죠. 이게 합리적이죠. 일반적인 다단계는 그렇지 않아요. 홍길동에 전체적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나 해서 여기다가 몇 퍼센트를 홍길동이 가져가고 돈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구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를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1일부터 31일까지 모았습니다. 10이라는 포인트를 모았죠. 그랬더니 빵 퍼센트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의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친환경 제품을, 고품질 제품을 100% 만족 보증되는 제품을 쓰면서 그 다음에 장소 혜택을 누린다면 10만 이상 썼기 때문에 2달부터는 5,000원, 6개월부터는 만원, 그 다음에 1년부터는 15,000원을 2년 정도까지 계속해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혜택을 누린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35% 중에서 3%가 안 되기 때문에 캐시백, 현금으로 받는 돈은 제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2명이 알렸다고 볼게요. 그러면 그룹 포인트가 30이 되어 있죠. 이제는 현금 캐시백이 나오네요. 3%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BV 1.78 곱하게 되면 16,000원이죠. 16,000원인데 친구는 빵 퍼센트예요. 동생도 빵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가져가는 돈이 제로, 동생도 제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버스가 아니라 전체 16,020원인데 가져갈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미국 출장하게 됐습니다. 급작스럽게 출장을 가가지고 하나도 챙겨오지도 못하고 했어요. 한 달 동안 있어가지고 제품 하나도 못 쓰다고 가져갈게요. 자, 그러면 친구는 출장 갔다고 안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썼고 동생도 자기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10, 20에서 20포인트가 만들어졌어요. 20포인트가 만들어졌으니까 3%가 있겠죠? 그래서 1.78 곱하니까 1680원이에요. 1680원이 그룹으로 보너스가 배당이 되었는데 친구가 가져갈 게 없어요. 동생이 가져갈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품 하나도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1680원을 현금으로 입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죠. 사용한 친구와 동생은 그죠? 돈을 받지 못한데 여러분들은 돈을 받았으니까 미안하지 않습니까? 미안하지 않아요. 이것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광고라는 것에 대한 돈이니까. 단지 차이 나는 것은 내가 10만 원을 썼기 때문에 10만 원을 쓴 것에 대한 가격이 6,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16,000원이 나온 거고 그 6,000원을 빼고 나면 1680원은 내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광고에서 35%가 배당된다는 거. 그래서 의무 구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단계하고 완전 차이 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찾아낸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네. 왜냐면 아무래도 다단계 갖는 거야. 아무래도 파는 것 같아, 느낌 자체가.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판다 그러니까. 그리고 너는 잘 팔 거다고 얘기해 줬으면 괜찮은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는 볼펜 한 자루 팔아본 적도 없잖아. 자기가 정신 차려라. 어? 네가 다른 사람처럼 팔아본 사람이라면 네가 아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네 공부만 해도 네가 뭘 한다고 하지 말아라. 진짜 친한 친구는 아메에서 실패한 사람을 저한테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만두라. 그 친구는 너무 고마운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제가 다이아몬드 되었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창현아, 네가 다이아몬드 되었다며 내가 밥을 살게. 그렇게 반대하던 이상한 그런 것을 가지고 네가 성공했다는 것은 너의 성공 스토리를 좀 듣고 싶다. 그 친구가. 근데 진짜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는 그래 뭐 열심히 해봐라 이래놓고 뒤돌아가서 창현이가 아메하다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메를 딱 갖다 대게 되면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를 판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잣대가 된다는 것도 제가 알았습니다. 자, S가 U에게 친구 동생이 알렸습니다. 모두 다가 20이라는 포인트를 또 가정해 볼게요. 그럼 S의 그룹 전체로는 80그룹이고요. 6%니까 48,000원이에요. 그럼 S는 얼마나 가져갈까요? 자, 계산 방식. U의 그룹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U의 그룹으로 3명이니까 60이죠. 6% 36,000원입니다. 그래서 4사람 목 48,000원, 3사람 목 36,000원. 빼주니까 S의 몫은 12,000원이에요. 그런데 U의 몫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몫은 얼마일까요? 친구 동생 몫을 빼줘야 되겠죠? 36,000원에서 그래서 친구 몫 하니까 3% 6,000원, 6,000원 하니까 12,000원 빼주니까 24,000원이죠. 그래서 먼저 한 S보다는 늦게 한 여러분들이 수입이 제일 많죠. 왜? 노력입니다. S는 노력 한 번 했죠. 여러분들 노력은 2번 했죠. 그러면 친구와 동생은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죠. 쓴 것은 노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력 순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노력을 S가 가져갔을까? 빼볼게요. 그래도 24,000원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잣대가 달라진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룹에서 전체를 뺐으니까 있어도 24,000원, 없어도 24,000원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친구 동생을 뺐다 했을 때, 그죠? 여러분들 없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있어도 6,000원, 없어도 6,000원이죠. 왜냐면 나의 것에서 하위 그룹을 빼니까 그래. 근데 다단계라고 어떨까요? 내가 전체 받아서 나머지를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구도이기 때문에 단계들마다 돈이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액이 달라지는 게 없죠. 그러면 2배 노력했으니까 2배가 더 많이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3배 들어옵니다. 왜냐면 친구와 동생은 노력 하나도 안 했죠. 그래도 6,000원을 받았잖아요. 자기 쓴 것에 대해서 6,000원을 보상을 받았거든. 그러면 S라는 사람은 2사람 노력치는 얼마냐? 12,000원에서 6,000원을 빼야 돼. 그럼 6,000원이에요. 여러분들은 24,000원에서 6,000원을 빼야 돼. 그럼 18,000원이에요. 6,000원 대 18,000원은 2배 노력하고 3배나 많이 가져가는 거죠. 이걸 딱 본 순간 나는 20에서부터 1,000까지 21%까지 빠른 속도로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힘들겠네가 아니라 힘이 2배 들면은 돈은 3배가 더 들어온다는 거죠. 이 개념을 딱 파악하니까 힘들수록 돈이 들어오는 거네. 힘이 안 들수록 돈이 안 들어오는 거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거든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면 낮은 데서 물을 위로 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춥다 그러면 너무 더 춥죠. 그래서 제가 우리 파트너들과 절대 하지 못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다 소리면 더 힘들거든. 그래서 어렵다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어렵다 소리 하니까 not easy, 쉽지 않네요. 해볼게요. not easy라는 말을 쓰라고 그러고 저도 테니스에서 쉽지 않지만 내가 해보겠다. 쉽지 않지만 해보겠다는 거지.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고 말하면 계속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내면에서는. 네, 그래서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익 확장 모델을 빠른 속도로 한번 개념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혼자 썼습니다. 3%가 되었습니다. 6,000원입니다. FTC 모델로 보여드릴게요. 6명이 알렸습니다. 6개월 차입니다. 한 달에 한 명씩 알려가지고 6명이 알아들었습니다. 2714, 140이 되고 9%가 되었습니다. 밑에 그룹 A 주니까 되는 거고, 그 다음 4명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15%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빼주니까 102만, 10개월 차가 됐죠. 10개월 차가 됐으니까 여기서 15, 666이 되면 30만 원을 더 준대. 그러니까 15, 666이 됐잖아요. 3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130만 원 받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2달 정도 더 지나니까 2명을 했더니 1000이라는 점수가 만들어졌습니다. BV 점수 30만 원도 더 있겠죠. 1년 동안 줍니다. 이렇게 해서 SP라는 것이 됩니다. 1년 딱 지났을 때. 그리고 이제 이걸 2번을 더하게 되면 GP가 되고요.
세 번을 더하게 되게 되면 PT가 됩니다. 1년에 6번이죠. 6번을 1000이라는 점수 21%를 12번 하게 되면 파운더스 PT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매달 요 정도 돈을 받으면서 PT가 되고 파운더스 PT 됐다면 축하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21%의 고정적인 네트워크, 즉 노동소득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경험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는 자격증을 딴 거니까 이제는 선생님이 된 거라는 거죠. 이제 가르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은 먼저 배우는 거죠. 배우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거든. 그래서 축하금으로 축하해 준다고 이제 세미나를 열어줍니다. New Platinum 세미나, 그 다음 New Founders Platinum 세미나, 이렇게 세미나를 열어주고 돈도 줍니다. 180만 원, 36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때 돈이 들어옵니다. 이 이야기를 몰랐을 때는요, 이게 일반적으로 250만 원, 30만 원과 합산해서 같이 들어오거든요.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신고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 많습니다. 구분지어서 이 돈 구분하는 거 한꺼번에 다 줘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거는 제가 PT 됐을 때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못 샀던, 정말 가난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책을 다 사고 싶어요. 다 책을 다 샀어요. 다 진짜로. 어떤 분들은 옷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옷 사고 싶어서 옷 사고, 책 사고 싶으면 책 사고, 이런 거죠. 자, 그리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21년이 지났기 때문에 연말 보너스가 1000만 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입이 확장되기 시작하죠. 이게 2년 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년 차 모습으로 노동소득이 완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 3년 차 때는 이 C라는 데 있죠, 그죠? 요걸 1000이라는 점수를 만들어서 나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분도 SP가 되고 GP가 되고 PT가 되고 파운더스 PT 됩니다. 그럼 이 그룹은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그룹은 크지 못했다 하더라도 260만 점 그룹이 5개면 1300만 점입니다. 그럼 똑같이 21%예요. 그럼 이런 돈이 나오는 거고 BB 보너스는 이제는 없어집니다. 그 대신 뭐가 나올까요? 이 그룹을 21%가 되면서, 그죠? C 그룹을 21% 만들었기 때문에 나하고 동급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내가 선생님인데 다시 선생님을 만든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분가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0%부터 21%까지를 저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0살, 3살, 6살 이렇게 21살. 21살 딱 만들고 나면 분가, 이제 결혼해라. 이제 가족으로서 나가라는 거죠. 분리를 시켜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리더십 보너스, 리더십을 발휘해서 21%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6%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7만 원 정도 소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년차 동안에 다시 여러분 본인도 1000이라는 점수를 아래쪽 빼고도 했잖아요. 또 PT를 갖다 했단 말이죠. 복귀를 했죠. 다시 파운더스 PT를 재달성을 했죠. 그래서 재달성 보너스가 다시 180만 원, 360만 원이 나와서 이런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 보너스가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C 그룹을 제외한 연말 보너스가 얼마? 1000만 원이에요. 파운더스 PT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C 그룹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예요? 도와줬죠.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준 것은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라고 6개 이상이기 때문에 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 보너스가 17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른 데 쓸 데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걸 가지고 투자하십시오. 요즘 주식 좋아하시고 뭐 다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돈 가지고 1년에 1700만 원씩을 계속 투자에 들어가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이 연말 보너스는 계속 올라갈까요? 낮아질까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애써 그냥 내 월급 가지고 자꾸 해서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돈 가지고 투자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연소득이 한 5천, 6천이 됩니다. 그러면 3% 이자율이라면 이것은 연금과도 같은 소득이기 때문에 자산소득이기 때문에 17억 정도의 자산 가치가 됩니다. 제가 이걸 딱 이해하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나는 좋다. 3년 동안 내 3년 동안 수입이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아니 어차피 여러분 제가 대학 교재를 썼단 말이죠.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교재가 없어가지고 교재 하나 썼는데 그러면 판권이 나와요. 한번 물어볼게요. 교재 쓸 때 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팔려야 나오는 거죠. 제가 이거 3년 강의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재미없어가지고 제가 교재 선택 안 하니까 아무도 선택을 안 해서 절판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현재가 3년 동안을 내가 아메이드 수입이 제로라 하더라도 3년 뒤부터 해마다 5천만 원씩이 나온다면 나는 여기 내 몸을 갈아 넣겠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항상 자산 개념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머릿속에서. 그래서 제가 성장을 해갈 수 있는 배경이 된 것 같아요.
여행도 가는 거죠, 그죠? 여행도 갑니다. 여행을 언제 보내주느냐? 잘하면 보내준다가 아니라 내가 여행을 일주일 동안 다녀오더라도 21%가 계속 유지되는 그 상황일 때 보내주는 겁니다. 여행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보니까 21%대 18%대 15% 떨어지면 그게 여행이 재미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보내주는 게 여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여행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행은 특별한 여행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과정이고요. 전 세계 여행을 다니는데 91년도에 아메리카 만들어져서 92년도부터 도쿄 여행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후쿠오카를 갖고 이번에 호주 케온즈를 다녀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족 여행이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한 여행이고요. 전 세계로 가죠. 그래서 럭셔리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분은 그냥 여행은 힘든 겁니다. 원래가.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메 여행이 진짜 편안하고 럭셔리한 거구나. 눈부시게 빛나서 럭셔리한 것이 아니라 편한 안락한 여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A를 데리고 같이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B와 C는 아직까지 21%를 완성을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B와 C까지도 완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뒤늦게 한 B가 1000으로 21%가 아니라 1500으로 21%를 냈고, 오히려 C가 2000으로 21% 됐습니다. 그럼 수입은 A는 200만원, B는 300만원, C는 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했다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오게끔 노력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21% 소득은 여러분은 제로가 됩니다. 없습니다. 그 대신 6%의 보너스가 나온다 했죠. A를 도와주는 상태에서는 1000의 6%니까 107만원, B는 1500의 6%니까 160만원, C는 2000의 6%니까 214만원이죠. 파트너를 많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돈을 많이 들여주면 나에게 돈이 많이 들어온다. 윈윈이 윈윈이 아니라 파트너 윈, 내 윈이라는 이야기죠. 51대 49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결정 못하신 분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5천만 원 정도 수입을 만들어 주고 여러분들 초대해 준 분이 수입을 가져갈 수 있도록 윈윈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 제 얘기 듣고 나면 그냥 무조건 오늘 결정입니다. 하십시오. 하다가 안 되면 안 하면 될 건 아닙니까? 해보는 게 그냥 제일 좋습니다.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연락을 드려보겠습니다. 했다고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자, 그런데 나는 그만두고 싶었어요. 100만원, 200만원이니까 300만원, 400만원 연말 보너스 갖고 하니까 언제 뭐가 됩니까? 5천, 6천, 7천, 8천이 되는 거거든. 나는 충분히 됐어. 그런데 세상에 A 밑에 A2가 있고 B 밑에 B2가 있고 C 밑에 C2가 생겼네. 이분들이 A1이 도와주겠지만 B1과 C1이 도와주겠지만 아니 그래도 하나를 완성시켜본 A1, B1, C1보다는 세 개 계열을 키워본 경험이 많은 여러분들이 그죠? 도와주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A1, B1, C1가 합작으로 협력해서 팀워크로 A2, B2, C2를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 A2가 1000, 1500, 2000 돼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돈을 벌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죠? 100만원, 160만원, 214만원 A1과 B1과 C1이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돈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돈은 뭘까요? 아래쪽에 있는 MD 보너스입니다. 자, 14% 보너스 속하는 거죠. M이라는 말은 monthly, 매달 나온다. D라는 말은 depth,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A, B, C에서는 여러분들이 리더십 보너스 6%가 나오는 거고 그 아래쪽에서 21%를 만드는 사람들은 MD 보너스 1%를 받습니다. 애게게 생각하죠. 18만원, 27만원, 36만원 이거 다 포함하게 되면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만 된다 하더라도 한 달에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만들어지는 거고 연말에 받는 보너스가 합하게 되면 1억 정도의 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연금형 자산 소득은 무조건 노력 순수는 21%는 노력순이지만 14%는 도와주는 것. 그래서 21% 달성할 때까지 경험량을 최대한으로 뽑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청주를 오기 위해서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까지 그 과정까지가 21%예요. 톨게이트 통과는 이제 백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고 질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4% 보너스라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1%를 빨리 간다, 늦게 간다,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험을 하고 갔느냐, 안 갔느냐. 빨리 갔는데 21% 정말 도와줄 경험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스템으로 상위 다이아몬드 팀에서 또는 상위 그룹에서 어마어마한 시스템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시스템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2025년 현재 지점에서는 모두 다가 초인격화, 초개인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가지고 지정하는 게 없습니다. 개별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지금. 그래서 21%까지 그죠? 노동소득을 땀을 최대한 흘려서 경험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14%를 도와주는 구조. 이게 바로 파운드스 에메랄드가 되는 구조죠. 이렇게 해서 파운드스 아파야 2개 만들면, 3개 만들면, 6개 만들면 소득이 많아지는 건데 이게 바로 홍익 인간이죠. 홍익 인간. 더불어 그죠? 널리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잘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홍익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미국 애들은요, 다이아몬드 돼버리면은 그냥 너네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자유를 찾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 갔던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 모여야 돼 라고 만든 게 FED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요, 하는 사람들이 FED 갑니다. 그래서 쉬지를 않습니다. 홍익인간이죠. 사람을 진짜 사람들에게 같이 쓰고 하자 이 개념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꽃은 어디서 피웁니까? 한국에서 피웁니다. 여러분들 청주에서 피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행 가는 모습들 특별한 여행이죠. 5성급 호텔에 묵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EDC 되면 리무진이 나오는 거고요. EDC 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스위트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평 정도 규모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크루즈 갈 때 찍었던 영상이 그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아메이라는 초콜릿이 나오고 그죠? 이렇게 그릇에 나오는 것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야 되는 겁니다. 시간은 계산 생략하도록 할게요. 770만 원 비행기 값이. 그래서 선장님하고 찍었던 사진들, 럭셔리하게 다녔던 모습들, 지중해 크루즈의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들 제가 보고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크루즈를 기억하려고. 지난번 갔던 크루즈죠. 그리고 제가 다녔던 21개국에 49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쾌언즈를 이번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갔던 분에게 우리 5명들 똘똘똘 뭉쳐 다녔거든요. 이렇게 사진 작가가 찍어준 사진을 중심으로 제가 올려나왔습니다. 보조 쾌언즈 멋있죠? 멋있지 않나요? 멋있어요. 전적에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멋있는데 지금 그 5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골프장에 갔는데 여기서 오른쪽 사진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 사진에 있는 우리 파트너가 이정화 다이아몬드인데 이분이 그 이름 촬영하고 이름 얘기해도 되나? 그 필드에 처음 가요. 그런데 모습 자체는 프로 골프 선수처럼. 제가 같이 골프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호주에는 캐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길 캐디로 제가 지원해서 이 깃발 들고 있는 게 제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보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행이 순차적으로 정해져 있고 다이아몬드 되게 되면 너무 환상적인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두바이 갔던 그랜드 캐니언 헬기 타고도 갔고요. 레이디 가가 공연 스코틀랜드 여행, 크로아티아, 그다음에 치앙마이, 기타들 시드니, 라브엠을 오페라 하우스에서 직접 관람돼 있고 이런 모습들 너무너무 보면 환상적인 모습입니다. 조그마한 애가 이제는 다 커가지고 군대에 다녀와서 전역한 기념으로 다녀왔죠. 이 애 모습을 잠깐 보면 왼쪽 사진 보이시죠, 그죠? 이게 다이아몬드 때 2007년도 사진입니다. 이 꼬마가 이렇게 컸단 말이죠. 처음에는 4명이죠. 그러다가 아래쪽에는 3명이죠.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감사기간 걸려가지고 3일 휴가밖에 못 받아가지고 여행지에서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제 와이프가. 그러니까 제가 애를 데리고 다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애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상속도 가능한데도 아메를 자꾸 자식들에게도 시키고 싶어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항상 드는 상황입니다.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그 상황이 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립이 가능한가? 자선 소득이 필요한가? 시스템이 있냐? 배우겠는가? 다시 처음으로부터 배우겠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할 만한 사람인가? 함께 할 만한 사람인가? 이걸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증된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2019년 이후로는 그룹이 분리돼가지고 A과에서 텐과하다가 저는 시너스트 그룹입니다. 시너스트 그룹에서는 해야 될
그 다음에 방법, 이거 10가지, 12가지, 탱크와 넛앰프도 12가지를, 22가지를 한꺼번에 믹스를 해가지고 7가지 세븐 루틴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각 그룹들이 있겠죠. 그룹들마다의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할 만한 사람인가? 이러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시간은, 이야기를 그래 잠깐 이야기 해드리고 싶다. 진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 아메를 만났을 때 왼쪽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와, 다이아몬드가 안 보입니다. 에메랄드가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SP라는 산에 딱 가려가지고 안 보입니다. 오른쪽 그림이 저거죠. 왼쪽에 자전거가 있죠. 그죠? 자전거에서 15% 막대기가 있고 SP 막대기가 있습니다. SP 막대기에 걸려가지고 파운드 스피티 사파이는 안 보입니다. SP를 가야만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SP를 가는데 15%까지는 혼자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시도하고 도전해봐야 되겠지만 마인드를 15%갈 때까지도 ESA 마인드에서 부를 구축하는 시스템의 마인드, BI 마인드에서 ES를 혼자 하는 거거든요. BI 마인드는 어떠느냐?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15% 갔다 하더라도 SP 갈 때까지는 된다. 네트워크화 만들어서 함께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소비자 그룹이 모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야 SP부터 험난한 강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파운드 스피티 갈 때까지. 그 길에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팀워크로 만들어져야 갈 수 있는 거지. 혼자 갔다 그러면 다시 백도입니다. 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SP가 되면 보스핀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SP가 되고 난 다음에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때 제 SP 때 함께했던 파트너 숫자가 24명. 굉장히 그룹이 크죠. 그래서 쭉 따라 올라와서 EDC 파운드시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SP 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그 뒤에 속도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걸 잘 몰라서 21%갈 때까지 속도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통했습니다. 고속 성장하는 기간에는 2025년 현대 지점에서는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용기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3세대 98년 12월에 사인하고 99년도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NS 마케팅에서 제 파트너가 다이아몬드가 들어와서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5세대 헬스 앤 웰니스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 거 모두 다가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폴 제인 필즈의 The Next Millionaire라는 책에서 나오는 5, 6장에서 개인연금술이 있습니다. 당신의 부는 앞으로는 개인의 부를 만들었는데 W는 활용 가능한 물리 자원인 당신의 관계식, 직접 경험, 간접 경험, 그리고 당신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인데 중요한 것은 P가 아니라 T라는 거죠. 기본 능력이 아니라 이 기량은 그 다음에 당신이 가지고 왔던 전문적인 기능들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해서 훈련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5세대는. 그래서 마일의 기준으로 그로잉 성장, 애들 성장이죠, 그죠? 그로잉 랩, 어른들에게서는 마일 랩, 근본인 기본, 이런 쪽으로 내가 변화에 주저하지 마시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옆에 두고 비스로서 두고 해나가는, 저항하지 마시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새 판인데 옛날 판 가지고 진행하려니까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입니다. 서강대에 철학과 명예 교수 계시는데 각성이죠.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각과 경험, 본능, 익숙한 습관에 의존하는 한 지금보다 나은 삶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익숙함에서 벗어나고 습관에서 벗어나고 감각, 경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서는 지식 증가 아닙니다. 이거는 가장 낮은 수준의 독서고요. 진짜 독서는 내적 내공배나 인격 성숙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독서하지 않으면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방법으로 독서를 하는 사람은 짤 있죠. 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분 하신 이야기는 예능 프로그램을 5분 이상 볼 수가 없다. 5분 이상 보고 계속 50분을 보는 사람들은 감각과 경험량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거절하고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죠. 이거 참고하시고요. 아미를 시작한 것이 삶을 바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자립하면서 삶을 바꿀 기회라는 것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인생을 바꾸는 데는 그 창한 계획, 그 창한 결단 아니면 그냥 해보자. 각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